소요산의 경관 조명이라든지 육아타운이라든지 신시가지 악취 문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입성 1년을 맞이하고 계시는 김동철 경기도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곳에 벚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요즘 꽃 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예,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구경하고 지금 올라오면서 좀 구경했습니다. 네, 많이 바쁘셨군요. 지난 1년의 성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역이 굉장히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5년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라든지 또 문화, 복지, 교육, 지역의 SOC 사업 등 약 500억 정도의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500억 상당하네요. 예.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데요. 이번에 네. 강원도에서 정말 그 대단한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강원도 산불을 보시면서 저희들도 온 국민이 이 소방관들의 그 노고를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더 남다른 눈으로 이 소방관들의 활동들을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어떤 개선해줘야 될 어떤 복지 면에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저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요. 우선 항상 말이 나오지만 인력이나 개인 장비 등 소방 장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 화재를 보면서 특히 소방 헬기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 소방 헬기를 보면 지상 접근 경보 장치라든지 공중 충돌 방지 장치, 기상 레이더 등이 없어요. 블랙박스 하나에만 의존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고치기,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800대 소방차가 정말 집결을 해서 전국에서 집결을 해서 그렇게 다 같이 불을 끄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더욱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소방관들이 원하는 게 네. 국가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소방관들이 더 좋은 어떠한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재생병원 이야기. 20년 넘게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이 의원님께서 그 큰 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모습 저희가 현장에서 뵀었는데요. 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분당 재생병원 앞에서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도의회에서 5분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1월 21일부터 제가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요. 또 재생병원이 제 지역구 안에 있다 보니까 21년간 흉물로 저렇게 방치돼 있어서 정말 안 되겠다. 어떤 해결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넘게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 대순진리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거를 분명히 해결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컨설팅도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고 안전 점검도 받으려고 안전진단도 받으려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또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공사가 진행되는 그날까지 계속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네. 대순진리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때 1인 시위 하시면서 그 이후로 계속 하셨던 거예요? 예, 계속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도 2번을 가고 여주, 괴산에 있는 중원대, 이 대진대 걸어서도 시위를 하고요. 네. 나름대로 계속 지금 시위를 3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대순진리회가 재생병원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종합병원이 동두천에 있긴 있어요. 그죠? 예. 네. 성모병원이 있긴 있는데 여기 규모가 좀 작아서 네.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이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필요할 텐데 여기 재생병원이 들어온다 하니까 아무래도 동두천 입장에서는 경기도 의료원을 유치하는 데 좀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경기도 의료원이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규모가 원체 재생병원이 규모가 원체 커요. 제가 분당 재생병원도 가봤지만 규모가 원체 커서 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동두천으로서는 경기 북부로서는 또 더없이 좋고요. 나름대로 역할이 틀리다고 좀 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구조가 네. 벌써 종합병원 규모로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경기도 의료원보다는 더 큰 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죠. 응급 상황이 항상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사람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의료원보다는 재생병원이 서둘러서 건립이 되는 게 시 입장으로서는 더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시보다 경기 북부 시민들의 어떤 의료 혜택이 훨씬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의원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못 하셨어요?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며칠 전에도 제가 네. 새벽 5시까지, 새벽 2시까지 돌았어요.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의정부, 양주, 포천 나름대로 다니면서 네. 항의 현수막을 3개 시군에 붙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군사시설보호구역 최근에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동두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까지 군사보호시설 동두천 면적의 25% 정도 됐었는데 해제가 되면서 이게 10%로 훌쩍 줄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예. 동두천이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 그게 풀리면서 이 하천의 서쪽 지역이죠. 네. 상패동, 동안동, 하봉암동 그쪽으로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것보다 국방부랑 어떻게 보면 협의를 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군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정도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무엇을 개발할 때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태로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무슨 뭘 계획한 거는 아직 없으니까. 네. 그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군동의를 안 받는 시간만 짧아지는 거죠. 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방부라던가 이렇게 협의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 거죠. 네, 엄청 동두천 시로 봐서도 굉장히 좋고요. 개인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죠. 좀 미래 가치가 상승해서 한 단계 좀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도심 숲 만들기. 네. 그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당장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용 소개를 좀 간략하게 먼저 좀 해주시죠. 도심숲 가꾸기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동두천이 이제 육산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이 더위라든지 열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늦어져요. 동두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산에는 나무가 물론 많지만 저는 이제 의도하는 건 뭐냐면 도심 자체에 아파트도 그렇고요. 관공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다가 좀 더 나무를 좀 많이 심자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계속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면 날수록 건강에도 심각하고 경제적인 면에도 굉장히 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나름대로 도심에 나무를 좀 많이 심으면
그러한 미세먼지를 일부분이라도 해소를 할 수 있고 지역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예산을 좀 매년 좀 확보해서 지금 나무를 계속 심기 운동을 지금 네.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1인당 도시 숲 면적이 6.6제곱미터인데 예.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그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 9제곱미터를 지키자. 이 예. 내용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를 뭐 기준으로 봤을 때, 관공서의 경우를 봤을 때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9제곱미터 이상을 저는 심자는 거거든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저희한테는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저 나름대로 동천시에 알아보니까 나무를 심을 만한 도심의 공간이 좀 없는 거예요. 일일이 따져보면.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뭐, 넝쿨 사업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는 그렇죠. 그 건물을 끼고 이렇게 넝쿨이 그렇죠. 나서 또 열도 좀 낮춰주는 네.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양하게 좀, 나무도 물론 이제 있지만, 그러한 다양한 부분으로 도심을 좀 숲의 도시로 좀 바꿔보자. 강제성이 있는 조례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강제성은 뛸 수가 없죠, 이 자체가.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시작할 때 나무를 동천시에서 예산을 한 2그루 정도는 심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가 좀 있었으면 한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도로 간 거고. 그래서 동천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집 짓는 그 평수에 따라서 나무를 한 그루, 2그루, 3그루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도민들도 우리 집에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싶은데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집을 이제 새로 짓는 분들이 원하면 네. 나무 심는 비용은 좀 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도 그 조례 안에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시의원 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천시랑 협의해서 한번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좀 미세먼지도 작고 예. 폭염도 작고 네,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공약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육아복지타운?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건 없어요. 공약사항이고 이제 1년 됐고 이제 차차차차 준비를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네. 양주, 의정부로 굉장히 좀 많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교육에 어린이 쪽에 육아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 정말 그 육아타운에 들어가면 정말 애나 어린이나 아이나 저기 부모나 좀 솜사탕처럼 그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하루 종일 가서 있어도 정말 내가 느끼기 좋은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위치는 대략 생각해 보신 데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위치도 제가 생각한 건 없고요. 시랑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이 문제도.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임기가 한 3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어떤 설계 계획이라도 좀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도랑 시랑 협조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그 사랑받고 박수받는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